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 기, 쾅, 쾅. 요란하게 쏟아지는 비와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 굉음과 함께 노면 위로 길게 생성되는 스키드 마크. 그리고 도로 외벽을 들이받고 튕겨나간 차가 뒤집히며 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전복된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종석이 신음하며 힘겹게 벨트를 풀었다. 깨진 창밖으로 필사적으로 빠져나간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보조석에 앉은 리아를 보았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그의 시야를 적셔 리아의 모습이 온통 시뻘겋게 보였다. 안전띠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리아는 정신을 잃은 건지 죽은 것인지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죽은 거야? 가까이 다가가 리아를 살펴볼 생각도 그녀를 구해내려 하지도 않고 종석은 넋이 나간 채로 멍하니 중얼거리기만 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달려와 신고를 하고 리아를 살피며 차 밖으로 끌어낼 동안 종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바닥에 눕혀진 리아가 잠시 정신을 차린 듯 눈을 떠 인도에 주저앉아 있는 그를 보았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리아가 다시 정신을 잃었다. 리아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그녀의 시야는 흐릿하기만 했다. 아니, 암흑에 가까웠다. 어둠 속에서 간신히 사물의 형체만 보이는 정도였다. 뭐라고요? 리아는 의사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되묻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고로 인해서 시신경이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시력 손실이 발생한 것인데 환자분의 경우엔 예후가 몹시 나빠서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영원히 앞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얘긴가요? 기적적으로 다시 시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적이요? 기적을 바랄 정도로 제 상태가 최악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결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불행이 그녀를 송두리째 집어삼켰다. 함께 응급실로 실려온 종석은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하고도 그리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마가 찢어져 봉합하고 3일 입원 후 퇴원했다. 리아는 갈비뼈가 부러지며 장기를 찔러 개복 수술까지 해야 했고 일주일 가까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물건은 모두 종석이 챙겨갔다고 했다. 하지만 리아가 깨어난 후에도 종석은 그녀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 간호사의 도움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다. 일이 너무 바빠서 당장 가지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간병인을 붙여주었다. 리아가 언제 완쾌할지 몰라 결혼식도 취소했다고 한다. 오겠다는 말만 하고 종석은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 시간이 되면 오겠지. 자신이 운전해서 난 사고라 죄책감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리아는 종석의 부재를 이해하려 했었다. 퇴원도 오롯이 리아 혼자 해야만 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리아는 혼자 살아왔다.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 열심히 돈을 모았다. 그러다 종석을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다. 그 결혼이 사고로 무산되고 종석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리아는 불안함을 느꼈다. 그 불안함을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리아는 계속 종석을 기다렸다. 희끄무레하게 형체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시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안정적이었다. 시야의 폭도 좁아서 익숙한 집 안에서도 여기저기 부딪히는 일이 잦았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리아는 어떻게든 이겨내보려 노력했다. 자신에게 그 기적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며 열심히 신에게 기도도 했다. 휴대전화기도 시각장애인 모드로 바꿔야 했다. 처음엔 사용법이 너무 어려웠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니 익숙해졌다. 그리고 리아는 익숙해진 휴대전화를 통해 종석의 이별 통보를 듣게 되었다. 잠수 이별 전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녀가 읽지 못한다는 걸 알 텐데. 그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각장애인 모드로 바꾸지 않았다면, 사용법을 힘들게 익히지 않았다면 그가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 미안. 우리 더 안 될 것 같다.
부모님이 너 부모 없고 학력 달리는 것까지도 어렵게 받아들이셨는데 눈 안 보이는 건 도저히 용납 못 하신다더라.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넌 그럴 수 있을 거야. 안녕. 잘 지내. 하. 심장이 찢기는 것 같았다. 믿었는데. 사랑해서 종석의 부모님이 그 어떤 멸시를 해도 참고 결혼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그가 그녀를 배신하고 버렸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수십 통이 수백 통이 되고서야 리아는 깨달았다. 자신이 차단되었다는 것을.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전화와 문자가 걸려왔다. 보험 청구 전에 병원비를 먼저 내야 해서 지금 리아가 사는 빌라의 전세금을 뺐다고 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다. 어차피 결혼하면 그가 사는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었다. 평수가 작긴 했지만 둘이 살기에는 적당한 것 같았다. 맞벌이로 돈을 모아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고 둘이 약속까지 했었다. 오피스텔 전세금은 예금으로 넣어두기로 했다. 결혼식은 무산되었지만 살림을 합치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 동거부터 시작하고 식은 언제든 다시 올리면 되니까. 오피스텔 전세금도 보험료가 나오면 계획대로 예금으로 넣어두면 되었다. 하지만 보험료는 그녀의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빠져나간 후였다.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종석이 그녀의 휴대전화로 돈을 모두 빼돌렸다. 그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종석의 부모님 집은 알지 못했다. 한 번도 초대를 받지 못해서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다.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로 인정받아 종석의 본가에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자신이 이렇게 버림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의 회사에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다. 무슨 말이냐고 여기서 퇴근하고 나오는 걸 몇 번이나 봤다고. 직원증도 직접 보여줬었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개발실에 그런 직원은 없다고 했다. 제약회사의 연구원이라던 종석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인연을 만났다. 열렬히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걸 리아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절망이 그녀를 덮치고 리아는 짙은 어둠 속에 잠식되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집을 비워주겠다고 약속했던 날 집주인이 찾아왔다. 오늘 안으로 비워드릴게요. 초췌해진 리아의 안색을 보고 집주인은 더는 뭐라 몰아붙이지 못했다. 꼭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함이 엄습했지만 집주인은 애써 외면하며 이사 잘 가라는 말만 덧붙였다. 부디 자신의 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집주인이 돌아갔다. 혼자 남겨진 리아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지팡이도 없이 리아가 거리로 나섰다. 그녀가 지금 온 신경을 기울여 찾고 있는 소리는 도로를 달리는 차 소리였다. 사람과 부딪히고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도 리아는 멈추지 않았다.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드디어 도로에 가까워졌다. 보이지 않는 눈을 질끈 감고 그녀가 도로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을 때였다. 빵. 차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와 경적이 요란하게 들려왔다. 삶의 의지를 상실한 리아는 이제 그만 모든 걸 끝내고 싶었다. 안녕. 세상과의 이별을 고하며 그녀가 달려오는 차를 향해 양팔을 벌렸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다. 자신의 팔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팔과 넓은 가슴, 낯선 향기. 그리고 귓속을 섬뜩하게 파고드는 날선 목소리. 번뜩 정신을 차린 리아가 거칠게 반항하며 남자에게서 벗어나려 했다. 죽게 내버려두라고 그녀가 강하게 발악하며 몸부림쳤다. 놔요. 놓으라고. 나. 누구 신세 망치려고? 죽으려면 혼자 곱게 죽을 것이지. 야, 거리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 거지 같은 죽음을 그 사람들이 보면 그 트라우마는 어쩔 건데. 너 때문에 사람 죽인 살인마, 타이틀 달고 평생을 죄책감에 빠져있을 차주는. 거침없이 쏟아내는 무영의 말에 리아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직설적인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흠친 몸을 떨기도 했다. 그녀의 맑고 고운 눈동자가 초점 없이 흔들렸다. 뒤늦게 리아가 참았던 숨을 낮게 토해냈다. 그녀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리아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런 리아를 무영이 시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쏴.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졌다. 바닥을 적시고 몸 위로 떨어져 내리는 빗줄기에 리아의 떨림이 더 격해졌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파르르 떨리는 한 손으로 그녀가 무영의 다리를 붙잡았다. 버거운 숨을 토해내는 리아의 입술 위로 무영의 무심한 시선이 내려앉았다. 하. 핏길을 달리는 차 소리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른 듯 리아가 사지를 떨며 한껏 몸을 움츠렸다. 욕설을 거침없이 내뱉는 처음 본 남자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릴 만큼 지금 리아의 정신은 온전치 못했다. 혼잣말 같은 무영의 시니컬한 목소리를 끝으로 리아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처음 무영이 리아를 본 것은 한 달 전이었다. 결혼 준비를 하는 행복한 신부의 얼굴을 하고 있던 리아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보는 사람까지 미소 짓게 하는 예쁜 미소와 맑고 신비한 느낌의 호박색 눈동자가 무영의 시선을 붙잡았다. 야외에서 웨딩 촬영을 하고 있었고 무영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종석을 잡기 위해 찾아온 길이었다. 종석은 무영의 회사에서 사채를 쓰고 겁도 없이 그대로 잠적했다. 선불폰을 쓰고 이름을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걸 이 멍청한 사기꾼 놈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감히 무영을 뭐로 보고 그런 개 같은 짓을 저질렀을까? 형님 지금 덮칠까요? 철기의 말에 무영이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후. 그의 인매가 비릿하게 한쪽만 치켜 올라갔다. 이어 그가 입술을 달싹거렸다. 그냥 둬? 지금은 실컷 즐기라고 해. 그럼 언제? 지금 꾸는 꿈이 개꿈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지. 결혼식 날 깽판 제대로 쳐줘. 아, 그럼 식장 덮칩니까? 아니, 신혼여행 떠나는 웨딩카 친다. 행복이 절정에 치닫기 전에 지옥을 맛보여줘야지. 섬뜩한 눈빛으로 종석과 리아를 직시하던 무영이 다시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렇게 데드 타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종석 그 개새끼가 무영의 흥을 깨고 말았다. 친구에게 건네받은 약을 리아 몰래 먹고 그녀를 태운 채로 포구속을 질주한 것이다. 죽지 않은 게 천운이었다.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하고도 종석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 그에 반해 리아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고 시력마저 잃게 되었다. 리아는 몰랐을 것이다. 종석이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를 버릴 정도로 비열하고 얍삽한 인간이라는 걸. 그러니 놈이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는 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당한 거겠지. 허. 혁한 숨을 토해내며 리아가 눈을 떴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느릿하게 눈을 깜빡이며 사방을 휘둘러 보았지만 어둠만 존재할 뿐 사물의 형체조차 잡히지 않았다. 상체를 일으킨 리아가 바닥을 손으로 더듬었다. 보드라운 감촉이 손에서 느껴졌다. 이불이다. 푹신하게 눌러지는 걸 보면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 같다. 한참을 자세히 내려다보니 어렴풋이 이불의 형체가 희끄무레하게 보였다. 공기의 흐름도 맡아지는 향도 익숙하지 않았다. 리아는 자신이 낯선 장소에 있음을 직감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대체 여긴 어딜까? 날 누가 이곳으로 데려온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했다. 쳐봐. 쳐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자 리아가 흠칫하며 몸을 경직한 채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이후로는 다른 감각이 더 예민해졌다. 그 중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는 게 청각이었다. 누구세요? 긴장한 것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목소리로 리아가 물었다. 누군가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리아가 몸을 움츠리며 상대를 경계했다. 그러다 콧 속으로 스며드는 향기에 그녀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맡아본 향이었다. 죽으려 했던 자신을 막았던 남자에게서 났던 향기다.